네, 오늘은 여기 성남 중원구 금강동에 임장을 나왔는데요. 제 뒤에 있는 빌라가 현재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 위치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맵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남한산성역에서 인근에 있는 빌라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으로 쭉 다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진행 중인 경매 목적물 정보를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자면 감정평가 금액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 면적이 무려 23평으로 아마 3룸에 해당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감정가가 좀 고평가됐다고 보는 이유가 이 지역의 빌라가 5억 이상 거래되는 그런 물건들은 일반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찰 가능성이 다소 높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굉장히 넓네요. 이 대지권을 12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의 그 권리관계를 이어서 살펴보자면 가압류라는 그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전부 다 소멸되니까 등기상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낙찰받았을 때 등기상 별도로 인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인데 가압류는 하나카드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이 다소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매로 매각될 운명이라는 거죠. 다만 전입세대 확인서상 계약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 보증금이 무려 4억 8천만 원 정도. 근데 그 임차권은 허그가 대입연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권리자는 서울보증보험 허그고요. 그 허그가 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서 승계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정도 권리 관계고 별도로 어떤 위반 건축물이나 특별한 하자 같은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준공일이 2022년도로 주변에선 비교적 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건에 대한 물리적인 하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다 빨간 벽돌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입지 상태로는 뭐 역에선 멀긴 하지만 이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대로변 빌라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가 소방도로라서 도로폭이 넓은 걸 거예요. 전방 맞은편에만 보더라도 지금 자동차 한 대만 주차해도 도로폭이 이렇게 비교적 좁잖아요. 이런 데는 소방도로가 아니라서 다소 좀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 메인 상업지구에서 초입 보니까 이 경사도가 그렇게 급경사는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오르막 경사도가 올라가고,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성남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경사도 급경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그 스키장 그 상급자 코스 정도 해당되는 완전 급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대로변에 있는 주거단지는 불편하진 않다. 여기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비교적 신축에 해당되는데, 우리 목적물은 3층입니다. 3층.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 존재가 중요하겠죠. 한번 3층까지 올라가 볼까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신축이라서 기존 내부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우리 목적물까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치고는 보통 빌라가 주택 층수를 4개 층까지 준공받을 수 있는데, 방금 아까 1층도 주택인지 모르겠지만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 구자가 별로 없고요. 2층, 3층이 이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높게 건축한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목적물이 이쪽인데요. 지금 이 순간 빈집 상태일 겁니다. 왜냐면 허그가 임차권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틈새를 활용해서 종종 불법 점유자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점유 여부는 좀 별도로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빈집 상태면은 부착물들이 존재를 할 텐데, 부착물이 없어서 정확하게 빈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우편함 상태라든지 뭐 이웃 주민의 탐문, 계량기 속도 같은 것들로 이 여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이 목적물 인근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비층이 그냥 그 그라운드 레벨이고, 현황상 2층이 이제 1, 2, 3층, 2, 3, 4층 뭐 이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빌라로서 지을 수 있는 허가는 다 받았다라고 봅니다.
단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지하 1층. 근데 사실상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죠. 보통 진짜 반지하는 창문이 거의 어깨 높이까지 옵니다. 고개만 이렇게 창에 일광욕을 쐴 수 있을 정도로. 기억나시죠? 옛날에 한번 갔던데. 네. 그래서 반지하 치고는 양호하다. 하지만 뭐 다가구도 아니고 우리 목적물이랑은 무관하니까 그냥 우리 그 3층 1호에 대한 우리 목적물을 중심으로 인근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빌라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안 보이죠? 뭐 입지로만 봐도 역세권도 아니고 주변 뭐 인프라나 특별한 그런 장점 같은 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사실 마침 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이 지역은 재개발로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그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께 뭐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서 이 물건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일대는 금광 2지구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지금 여기 저쪽에 보시면 메인 대로변에서 한 블럭 들어와서 상업지구를 제외한 그 다음 블럭부터 저기 학교 정도 정말 넓은 그 면적을 지금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조합원이 되는 토지주들의 세대수가 한 1000세대라면은 일반 분양을 받는 세대수가 한 2000세대급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에는 이 일대가 무려 3000세대가 되는 아파트로 이제 변화가 될 건데요. 조금만 좀 더 올라가면서 이 일대 분위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따라서 지금 우리 이 목적물은 재개발 투자라는 그 관점에 봤을 때는 주변 그 인프라나 분위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목적물은 공공 재개발입니다. 아까 제가 도심 공공 재개발 복합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 PD님, 혹시 민간 재개발이랑 공공 재개발 가장 큰 차이점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원래 아시는데 촬영에 집중하느라고 좀 머리가 지금 안 굴러가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합니다. 살려들었어요. 민간 재개발은 이 토지주들이 조합원이 직접 돼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거고요. 공공 재개발은 그러니까 LH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이 사업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누구냐 뭐 그 의미인데 공공 재개발의 일단 모든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LH랑 국토부랑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큼 어떤 뭐 심사나 의사결정이 빠르다, 간소화되어 있다. 그 말은 즉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일대가 여기 다 지금 재개발 본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무려 약 한 2년 전쯤 2024년도에 여기 지금 사거리 중심에서 보면은 모든 지역들이 다 지금 재개발 확정된 그런 구역들이에요. 저 위쪽 학교 능선까지 조금만 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해보고 왔는데 2028년도에 착공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 직전에는 다 이제 철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파트 공사가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리니까 다가오는 2030년쯤에 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2026년도니까 아무리 길어도 뭐 한 5년 안에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김 PD님, 몸테크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좀 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전월세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 뭐 입주해도 되는 그런 좀 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과 달리 현장에 이렇게 와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 분위기 자체가 현수막도 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 속도가 붙어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을 보면은 현수막이 여기저기 막 난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면 의외로 좀 조용하고 그 분위기가 좀 잠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 계획대로 아무리 길어도 한 5년 안에 준공하고 입주가 될지 그 부분은 중개사나 이웃 주민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는 여기 이웃 주민분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지금 재개발 분위기나 어떤 단계인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재개발이 언제 되냐고. 아니 제가 재개발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재개발 언제 되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태죠. 그 말은 즉 뭔가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까 사실 이 절차가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본 구역이 지정된 것만 2024년도고 아직은 그 사업 계획이 제대로 확정되고 통과되기에는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섣불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게다가 경매가 유찰이라도 된다면은 이게 최저가가 낮다라는 그런 현혹에 의해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빠르면 5년, 정말 느리면은 15년, 20년까지도 세월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인터넷상 나오는 얘기처럼 아무리 길어도 5년 이내에는 준공하고 입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막말로 제 뒤에 있는 저 건너편 아파트처럼 새 아파트로 다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저기가 금광 1동이거든요. 온라인 맵을 보면은 10년 이내에 준공해서 입주된 비교적 좀 중신축급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렇게 예상대로만 된다면 아까 지금 이 경매 물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내려가서 공인중개사한테 정확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시죠. 방금 제가 부동산 두 군데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두 군데가 의견이 너무 달라서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 여기 부동산이 조금 더 일리 있긴 해요. 간판만 봐도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아까 근데 저기서 멀리서부터 이 간판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중국집인 줄 알았어요. 그 필체 자체가. 아무튼 그만큼 좀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은 부동산인데 자리를 이동해서 저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군데 부동산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계획대로 인터넷상 그대로 30년쯤에는 준공이 된다. 아무리 늦어도 뭐 한 31년 정도면은 뭐 입주가 다 완료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만 들으면은 사실상 지금 당장이라도 이 3층 1호를 적절한 금액에 낙찰 받아도 될 것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중국집 간판 같은 저 전문가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상 재개발이라는 게 뭐 지연되고 변수도 많아서 본인이 볼 때 이 금광 2지구는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36년에 입주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상했던 5년에 2배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24년도부터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조차도 계속 지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재개발이 눈앞에 다가오면 원주민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피가 붙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다가 뭔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을 때 그 기대감에 의해서 피가 붙으면 그때 팔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두 분의 그 의견이 극단적이라서 한두 군데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재개발 그 구역 확정 거기에만 너무 비중을 두고 적절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 계획이 언제쯤 승인될지 그러면은 뭐 시공사 선정하고 좀 속도가 붙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 사실 다른 호실도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그 다른 호실이 지하 1층 1호입니다.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봤던 거? 네. 현황상 그렇게 지하 같지도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하 1층 1호도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이면서 역시나 신권에서 한번 유찰됐습니다. 건물 면적이 12.3평. 지금 우리 3층에 한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죠. 토지 면적도 3층의 절반입니다. 5.6평. 물론 재개발이라는 게 이 대지권이 중요하지만 일단 각자의 어떤 상황에 껴맞춰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있는 투자가 오히려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유찰된 최저가는 2억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허그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전세 금액을 예측한다면은 전세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 2억대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여기는 무피 투자로서 보유하다가 나중에 재개발로 새 집이 되면은 그때 입주를 하면 되는 거고, 그동안 나는 뭐 인근이나 다른 동네에서 전월세로 어느 정도 좀 몸태클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지역은 결국 여기저기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인프라도 확장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장래 가치가 좋은 그런 구 성남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최소한 이 물건에 욕심 없이 입찰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검토로서 이 301호에서 방향을 좀 바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성남 중원구 금강동에 있는 공공재개발 부지에 대해서 임장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재개발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입주권이죠. 그리고 공공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들은 아마 이 LH 이 성남지사에 문의하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